아티스트의 손과 같은 존재가 브러쉬잖아요. 우리 아티스트로서 브러쉬 어떤 겁니까? 방 PD님께 브러쉬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업을 쉽게 하는 남자, 쉬운 남자 방훈입니다. 봄입니다. 빠르다고요? 원래 트렌드 리더들은 계절을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드의 눕눕. 근데 너무 이렇게 약간 신조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야, 이거 이름 잘 지었다. 이 이름 정도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눕눕 브러쉬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브러쉬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근데 눕눕 브러쉬가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일단은 유행을 하는 이유가 가격이라든지 디자인, 그 다음에 좀 신박한 네이밍,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좀 되는 집안에서 했잖아요. 대기업의 자본력 아닌가. 정밀도가 그렇게 높은 브러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브러쉬들도 사이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열풍은 브러쉬가 없어서 열풍이겠냐고요. 이게 자본력은 또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 자본력이 마케팅의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안 가져온 3개의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렇게 굴려 쓰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3개는 뺐습니다. 왜냐? 그냥 저하고는 그렇게 안 맞았거든요. 그렇지만 12가지는 다 사왔습니다. 15 중에서 10이니까 약 84.25 아닌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크기 순서대로 하나씩 할까요? 자, 첫 번째 브러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FA21. 일반적으로 파우더 브러쉬인데 이 깎여 있는 면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일반적인 파우더 브러쉬 대비는 굉장히 좀 고와 보이게 이렇게 라운드 형태의 커팅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눕눕 브러쉬에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브러쉬고, 아마 그분들도 만들면서 이 브러쉬 잘 나왔다, 매끈하게 빠졌네, 이런 소리 한 번쯤은 하셨을 법한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솔직히 파우더 브러쉬로도 효과적인데요, 블러셔 브러쉬가 조금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로도 사용하지만 이 블러셔 하시면서 좀 사용을 해보셔도 효과적일 것 같고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 이런 브러쉬로 블러셔를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쪽 면에서 바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워서 바르셔야 돼요. 블러쉬에 얼굴에서 뭉침을 좀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요, FA22. 보시는 것처럼 이 커팅의 단면이 위가 좀 납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언덕 같은 형태, 높지 않지만 슬쩍 좀 굴곡이 가다가 끝에서는 좀 완만한 형태의, 볼터치 하는 데는 조금 이 커팅 라인이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잘 뭉쳐요. 블러셔 브러쉬라고 하기에는 좀 커팅 라인은 조금 다소 아쉽고요. 저 같으면 필요한 브러쉬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샀지, 제 돈 주고 샀지만 다시는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터치감 자체가 그전 브러쉬보다는 조금은 까칠해요. 왜냐면 같은 뭐라 할지라도 이 커팅 라인에 따라서 피부에 닿을 때 느낌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브러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A11.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넓은 형태고요. 끝에서 보시면 이렇게 납작한 형태인데, 이미 아시겠지만 액상 타입, 그러니까 리퀴드 타입이 묻는 유일한 브러쉬다 보니까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는 합성모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커팅이 위로 갈수록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콧볼이라든지 구석구석 할 수 있는 그런, 자, 이렇게 좀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이 또 있죠. 사실 이 파데 브러쉬에 또 약간 빠르게 출시했던 브랜드가 여러분들 아시는 꾸셀, 이 샵에서 많이 쓰는 브랜드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이니스프리라든지 뭐 다이소, 뭐 되게 많은 그 키워딩이 되고 있는 브러쉬들이 있는데, 그 브러쉬들과 같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도톰하게 발리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타입의 브러쉬를 사용한 피부층은 조금 저에겐 도톰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파데 브러쉬 대비 그렇게 뭐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제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A24 파우더 피니싱입니다. 안정감이 제가 볼 땐 제일 떨어지는 브러쉬입니다. 왜냐? 이 브러쉬는 커팅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둔탁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옆에서 보면 계단 구조처럼 이렇게 좀 미려하게 딱 깎인 그런 브러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브러쉬의 그 힘 자체가 이 중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릴 때 세워서 말리시면 싹 벌어지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날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고루 바르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얘가 하이라이터로 가면서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단펄력 아시죠? 펄을 담아오는, 펄을 묻혀서 가져오는 그런 펄을 담고 있는 능력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펄을 사용하는 하이라이팅으로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는 이 브러쉬는요, 누가 주면 씁니다. 하지만 제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은 억울한 그런 브러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브러쉬는 주인 따라갑니다. 정말로 주인분들이 조금만 예뻐해 주시면 브러쉬가 참 예쁘게 변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제품은요, FA23 치크 하이라이팅입니다. 커팅이 대단합니다. 보시면 한쪽이, 이쪽이 2대1 정도의 비율로 이쪽이 좀 더 깎여 있는 면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이 좀 더 좁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선 브러쉬 치고는 뾰족한 산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면과 이쪽 면의 면적의 차이, 그 다음에 잘 됐으면 하는 브러쉬에 들어가는 게 저는 이 커팅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하이라이팅이라기보다는 얼굴의 윤곽의 쉐입을 잡아줄 수 있고, 이제 코의 노슬 라인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좀 쉐딩에 매우 적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가 조금 더 비쌌어도 저는 한번 사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조금 애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느껴집니다. 잘 만들었네. 얘가 잘 빠졌어, 아주 그냥. 저처럼 잘 빠졌습니다. 저는 학교를 잘 빠졌고요. 얘는 몸매가 잘 빠졌고. 얘 재미없나요? 어쩔 수 없죠. 다음 브러쉬는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번 사보셔도 그렇게 욕먹지 않습니다. FA14번입니다. 이 브러쉬가 진짜 애매모호하면서 아사모사하면서 요리조리하면서 요밀조밀한, 그러면서 기상천외한 뭐 이런 쪽입니다. 왜냐면 컨실러 브러쉬라고 한다면 되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형태감이 있는데, 한쪽 면은 경사져 있는 커팅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한쪽 면은 그냥 평평한 일반 브러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브러쉬의 형태나 크림 타입의 컨실러를 쓰신다면 한 번쯤은 써보셔도 되는. 자 그리고요, 눈밑처럼 좀 이게 컨실러 쓰는 부위들이 대체적으로 좀 민감한 부위가 많습니다. 피부가 얇은 부위. 그렇기 때문에 이 터치감 자체가 좀 너무 까실거린다고 하잖아요. 좀 그러면 좀 쓸 때가 불편한데, 근데 굉장히 좀 되게 뭐랄까 좀 이게 싹 감싸지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터치감을 자랑합니다. 컨실러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A15 컨실러 리퀴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납작한 타입의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리가 많이 없다. 그리고 좀 이 커팅이 좀 불규칙한 게, 저는 두 개 중에 한 산다면 이 전자 거를 좀 사도록 하겠다. 이 정도. 근데 진짜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길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이 브러쉬의 커팅으로 이거 승부를 보셨네. 자, 다음 브러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눈입니다. 눈. 아이인데, 아이는요, 브러쉬의 퀄리티 차이가 그대로 눈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는 좀 신경을 더 써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본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Y21 페이스 위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의 브러쉬 치고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게 블렌딩도 할 수 있고 펄감 같은 거에 눈에 이걸 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단점은
아이치고는 가루 날림은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약간 완만한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헤어라인 잡을 때 좋아합니다. 헤어라인 잡을 때 좋아하고 아이섀도우로서도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자, 바로 EY22 아이섀도우 베이스입니다. 얘가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전 약간 더 컸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날림이 많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이 브러쉬의 커팅 자체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커팅입니다. 이런 커팅은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모아주는 커팅이 됐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커팅이 되게 좀 불규칙합니다. 이 불규칙한 커팅이 날림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제품을 미리 쓰시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쓰시고 계시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고요. 제가 사실 좀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이섀도우 브러쉬 하나 살 때 굉장히 오래 고르는 편이거든요. 다음 제품은요, 바로 i23입니다. 아이섀도우 포인트 브러쉬입니다. 아이섀도우 브러쉬 중에서 가장 유용합니다. 왜냐면 이 인조모의 탄력이, 생각해 보세요. 눈썹 브러쉬가 보면 거의 같은 인조모를 썼더라고요. 형태와 커팅이 다르지. 아이섀도우 브러쉬 중에 가장 추천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눈꼬리라든지 눈 언더에, 그리고 좀 베이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포인트에 효과적이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포인트가 너무 날카롭게 되면 같은 작은 브러쉬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 포인트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에 제일 잘 어울리는 아이 브러쉬가 아닐까. 돈을 조금 더 비쌌더라도 저는 살다, 뭐 이런 아이 브러쉬에 들어갑니다. 다음 브러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러쉬는 바로 EY24 아이섀도우 블렌딩 브러쉬입니다. 탑 오브 탑으로다가 쓰레기입니다. 얘는 정체성 자체가 애매모호한 가루 날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 밑에서 올라올 생각하지 마라. 보시면 EY31 아이섀도우 멀티 라이닝입니다. 중간이 뾰족하고요, 양 끝이 뾰족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 아이 브로우에도 좀 써봤는데요, 별로였어요. 아이라인 써봤는데요, 그다지 뭐 그렇게 탁월하진 않았습니다. 내공이 부족해서인지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형태나 이런 거에 좀 특이함은 매우 세련되게 뽑은 건 맞는데, 아티스트의 손과 같은 존재가 브러쉬잖아요. 우리 아티스트로서 브러쉬 어떤 겁니까? 방 PD님께 브러쉬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현실적인 대답. 한번 해보세요. 수입원. 브러쉬는 수입원이다. 정서가 메마른 분이 만드니까 방울TV가 이렇게 삭막한 겁니다.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저에게 브러쉬는 첫사랑이다. 첫사랑. 왜냐면 이렇게 예쁜 분을 봐도 나의 마음에 원래 갖고 있던 그거는 계속 그 마음을 끌고 갈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는 첫사랑. 17살 때 첫사랑, 16살 때 첫사랑, 19살. 나 이러면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얘는 2019년의 첫사랑. 자,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운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는 약간 좀 본드 향처럼 좀 이렇게 센 그런 접착제 향을 좀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시면 꼭 사용 전에 세척을 한번 해주세요. 속옷처럼 세척을 한번 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첫사랑 만드시길. 이미 막 너무 많은 사랑을 하고 있으시면 한 번 더 만드세요. 첫사랑은 오늘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첫사랑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웬만하면 예뻐진다. 쉬운 남자, 바람둥이가 아닌 쉬운 남자, 방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됐나요?